자, 9강 들어가겠습니다. 기출. 자, 298페이지. 자, 9강합니다. 자, 298페이지 이제 문제. 답만 보는 걸로 할게요. 42번인데. 자,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간편 문제인데. 2번. 부동산 거래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실제 매매가격들은 거래계약 후 잔금일로부터 60일인데 이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뺏겼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306페이지로 가시면 그대로 뺏겼어. 자, 56번을 보시면은 저렇죠. 거기 보시면은 3번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거래당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정책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한다면 교재 그 306페이지 가시면 이제 올해 문제 나왔던 걸 이제 본다면요. 56번입니다. 자, 정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좀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일단 1번에 가시면 공동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국장이에요. 국장이 결정 공시하고 공주택 가격을 자기가 공시하면서 자기 의견을 듣지 않죠. 공주택 소유자와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토지 선매는 그냥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의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협의 매수하고요. 자, 4번 선분양과 후분양도 작년에 제가 특강 때 찍었던 건데, 자, 선분양과 후분양이라는 자체는 선분양은 미리 팔고 지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공급이 늘어나요. 후분양은 짓고 파니까 공급이 위축되죠. 그래서 후분양이 선분양에 비해 공급을 감소시켜서 위축시켜서 건설업체에 직접 조달하는 자금도 너무 많음으로써 사업 부담이 더 증가된다. 중공공 임대는 임대주택에 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민간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주택으로 얘기해요. 이것도 10년인데 8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세는 그냥 가볍게 치고 빨리 이제 우리가 투자 파트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조세로 간다면 페이지로 가시면 그냥 가볍게 우리가 299페이지로 가시면, 자, 43번 재산세를 부과시키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과된 재산세를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틀려져요. 2번이 정답이고, 자, 임대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임대를 올려니까 임대료가 상승되고 공급은 줄겠죠. 공급 안 한단 말이야. 주택가격이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은 역진세가 나타나죠. 수요자가 완탈이면 수요가 완전 유리하니까 다 전부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자, 44번은 이번에 헨리조지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토지보유세는 조세가 전가되지 않는다. 이기 때문에 자원배분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세금이다. 자, 45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46번에 4번을 보시면은 토지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유세에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아니라 사대가세를 해야 돼. 이렇게 보시면 되고, 47번에 가시면 틀린 거 3번을 보시면 지가 상승이 기대한다. 자, 우리가 동교로가라는 자체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공급이 안 나와.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죠. 그 다음에 48번은 틀린 걸 보시면 절세는 합법적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인데 조세회피는 우리가 불법은 아니에요. 이거 조세회피는 합법적으로 조세를 부담을 줄인 것이다. 탈세는 불법이다. 그래서 정답 5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9번 아까 집어넣고 똑같아. 1번이 틀렸는데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이 아니라 차등가세를 해야 되죠. 50번. 자, 다음 중 봐봐요. 우리가 그냥 가면 돼. 탄력 쪽은 유리하고 비탄력 쪽은 불리해요. 그럼 1번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에 비해 탄력적이다. 그럼 수요가 더 유리해. 수요자에 비해서 공급자 부담이 커지겠고 공급이 더 수요에 비해서 탄력적이면 이 공급이 더 유리하다 보니까 수요자 부담이 커지겠죠. 자, 이 조세를 전가시키는 것은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수요자는 실질적인 자기 지불하는 금액이 넘으니까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되니까 공급자,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 그러면 거래세 인상에 대해서 세수입 증가는 정부에 기속되는 경제 수준이 발생하겠죠. 5번 정답. 자, 이게 간평 문제는 뭐 10번 문제니까 그냥 해설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가 이 투자론으로 갈게요. 투자론에서는 6에서 한 7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08페이지를 가시면 지렛대 효과를 볼게요. 작년에도 나왔는데
지렛대 효과는 타인 돈을 빌리기 때문에 지렛대 효과라는 자체는 무조건 증가한다고 보셔야 돼요. 위험은. 그래서 이제 긍정적이냐 플러스 아니면 부정적이냐 아니면 중립적이냐 이렇게 보는데, 자,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커야 돼요. 자기 자본, 지분 수익률이죠. 그 다음에 종합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제일 작아야 된다는 거야. 이 바뀌면은 안 되고, 같으면은 이제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1번 풀어봤고, 1번에 이제 지렛대 효과는 틀린 것은 4번. 우리가 위험은 무조건 지렛대 효과는 높아진다고 그래야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볼게요. 자, 지렛대 효과를 본다면 쭉 넘기시면 이제 지렛대 효과의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계산 문제를 좀 살펴보겠는데, 314페이지 12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제 풀어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314페이지 12번은 차익자금이 활용돼서 A 부동산에 투자했다. 투자 수익률이 종합 수익률이야 15%가. 대출 금리가 10%라면 대부 비율이 50에서 80으로 늘어났대요. 그럼 우리가 대부 비율이 밑에 해설이 있는데 제 위주로 가신다면 대부 비율이 이제 80%로 늘어났다. 그럼 자, 이건 퍼센트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집을 그려서, 자, 이렇게 해서 집을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기 방, 타인 방, 종합방 이렇게 해서 본다면, 내가 투자를 100원을 투자했다고 봐봐요. 그럼 10%가 10% 났다는 것은 15% 났다는 건 15% 먹은 거거든. 100에서 10원 먹은 거야. 10%. 그러면 대부가 50이면 나도 50이야. 그러면 50에서 이자가 몇 퍼센트가 나갔냐면 10%예요. 5를 먹었어. 난 10을 먹었네. 자, 5분의 1이다 보니까 우리가 20%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 돼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80이면은, 자, 100에서 15에 15%가 있다면 80이 대부고 내가 20이에요. 그럼 80에서 8 먹었다면 15에서 8 빼면 7이 되거든. 그럼 7을 20으로 우리가 20으로 나누면 우리가 35%가 되죠. 15%가 상승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 쭉 넘기셔서 지렛대 효과를 좀 찾아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제 지렛대 효과의 계산 문제가 있는데 아까랑 똑같은 문제고, 일단은 쭉 넘기셔서, 자, 페이지 323 두 문제입니다. 323. 자, 323 페이지에 우리가 그 27번을 보시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요. 자, 그럼 무조건 아까 요거에 대한 다 설명했고, 자, 정의 레버리지 효과든 부의 레버리지 효과든 예상이 됐다면 무조건 위험은 증가해요. 위험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8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별표 3개. 자, 오래 뜹니다. 자, 요거 28번도 우리가 가볍게 제가 해설을 해놨지만은 323페이지 요것도 우리가 문제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집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자기 방이다, 타인 방이다, 종합방이다, 거실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거든요. 6천만 원, 4천만 원, 그 다음 800만 원이라는 걸 벌었다. 순소득을. 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가요. 100만 원 아예 지워버려. 그냥 100이라고 할게요. 100을 투자해서 소득을 8을 먹었죠. 8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 상승이 100에서 2를 먹은 거죠. 2%가. 그럼 10을 먹은 겁니다.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가 요게 이제 정답인데, 자기 방과 타인 방이 있죠. 그러면은 타인은 60 됐고 나는 40 됐어요. 그럼 60에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8%가 되거든. 0.08이 되니까 68, 48, 4.8 먹었어. 그럼 나는 40에서 5.1을 먹은 거죠. 그래서 13%가 정답이다. 자,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고, 지렛대 효과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완벽해. 그러면 완벽하니까 이 지렛대 효과는 무조건 위험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의냐 부냐, 그래서 그렇게 지렛대 효과만 살펴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좋은 문제만 좀 선별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309페이지로 가시면, 자, 309페이지
가시면은 자, 합해 시장 가치에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내부 수익률은 항상 할인연구 수지분석법은 유입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가 같도록 만드는 할인율로서 순효과를 0으로 만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 310페이지 5번 문제 아주 좋아. 5번 문제. 자, 내부가 요거보다 커야 돼요.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자, 그래서 요거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번 문제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 이게 순영가가 0보다 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1번이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있었어요. 체계적은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에 피할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이고 없는 건 체계적이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그 위험의 전가를 나타내는 것은 물가 상승하면 임대료를 인상시키니까 8번에 5번이 정답이고 자, 10번엔 그렇게 가세요. 11번, 9번은 잘 안 나와. 자, 우리가 10번은 매도 가격서부터 매순 전후야. 빼는 것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 그럼 매도 경비라는 것이 두 가지 중에서 3번 아니면은 5번인데 맨 마지막이 세금이란 말이야. 그럼 3번이 정답이죠. 매도 경비, 미상한 저당자금, 회전, 자본이득세.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도 이거 괜찮아. 11번.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기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고 고려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계적 수익률법이야. 5번이 정답인데 그러니까 회계적 수익률법으로 한 다음에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 않는다면 우리가 그 두 개 투자안의 회계적 수익률이 각각 동일하다면 사업기간 초에 현금 유입이 많은 대안보다 후기에 많은 게 아니라 초기에 많은 게 좋아. 자, 왜냐면 보세요. 자, 이건 AB가 있을 때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입을 봤을 때 1년, 2년, 3년 동안 유입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1년, 2년, 3년. 그러면은 처음에 500만 원 들어올 수 있고 100 들어올 수 있고 처음에는 100, 500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럼 할인에 대한 우리가 10%를 현재 가치를 구할 때 보통 우리가 0.9, 0.8, 0.7 정도 떨어지거든요. 0.9를 현재 가치로 올리고 0.8 할인율이 이제 써지니까 수치도 작아지겠지. 0.9 곱하기 0.8 곱하기 0.7이란 말이야. 그럼 5945, 450이 더 낫잖아. 5735, 350보다. 초기에 많이 들어오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2번 풀었고, 자, 뭐 13번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 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그 같이 한번 묶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15번 잘 나와요. 15번 별표. 자, 순소득 승수가 어림셈법이에요. 순소득 승수. 자,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총투순이라고 얘기를 했어. 총투준. 총투자액을 뭐로 나눈다? 순소득으로 나눈다. 총투순. 자, 그래서 우리가 총투자액이 얼마야? 10억이, 100억이지. 그 다음에 순소득이 10억이니까 자본회수 기간이 10년 걸린다. 10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자, 16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을 가장 첫째로 하지 않는 거. 1번. 위험한 처리 방법 중에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이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의 민감도 분석은 정의만 가지고 가세요. 5번인데 투자 효과를 분석하는 효용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어떻게 변하는가 민감도 분석이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는 뭐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19번 문제도 뭐 지렛대 효과 문제 풀었고 자, 문제 중요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는 항상 체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비계를 제거하죠. 4번에 보시면은 체계적으면 제거할 수 없어. 비체계적으면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우리가 21번에 보시면은 틀린 걸 보면 상관이 유사한 건 안 좋아. 반대 방향이 되죠. 유사한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이 좋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22번에 틀린 것은 총소득 승수는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는 거가 고려하지 않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가가 들어가고 순현가, 현가회수 기간은 고려하는데 내부세율법 수익성 지수는 고려하는데 총소득 승수는 고려 안 해요.
그 다음에 23번은 자,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빚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고요. 뭐 24번은 뭐 그냥 1번이 이제 빨리 해소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5번은 제가 2번 연내하면 감기가 나와야 되잖아. 연연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6번 정도는 조금 우리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우리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봐봅시다. 322페이지. 자, 유효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돼요. 그죠? 요거 아주 괜찮습니다. 요거 26번. 자, 그러면 순소득이 되기 때문에 순영업소득을 구하라.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한 거는 1억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영업경비에 자, 우리가 공실, 부채, 공부감소, 감가상각비, 소득세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4,8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럼 얘가 5,200이 된다. 영업경비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이 정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29번 같은 건 좀 편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29번은 이제 해설해 보시면은 곱해서 더하거든요. 기대 수익률은. 근데 이걸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4%에서 0.2, 8%에 0.6, 13% 0.1 하게 되면 확률을 퍼센트로 고쳐야 됩니다. 그럼 힘드니까 그냥 우리가 20에서 곱하기 4. 자, 비중하고 그 확률하고 수익률을 곱하면 되거든. 60에서 곱하기 그냥 8. 20에서 곱하기 13. 자, 248, 80이란 말이에요. 68, 48, 48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에다가 곱하기 130을, 자, 우리가 20에다가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20 곱하기 13을 하게 되면 260 떨어져요. 그럼 더하기 그냥 480 더하기 80으로 가면 820이 나오거든. 8이. 8.2%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확률을 고치든 어디를 고치든 퍼센트와 퍼센트는 하나 소수점으로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오픈라인에서 이 방법을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객관식이죠. 그래서 820이 이제 떨어지니까 8이. 그래서 8.2%가 정답이다. 자, 30번에 가시면 3번.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것은 정가가 아니라 회피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문제인데 부동산 투자 31번 틀린 거. 위험한 투자 회피형은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것을 상승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33번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뜹니다. 무조건 또 얘는. 그래서 327페이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 이자율이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체계적이죠. 그물이 촘촘히 돼 있죠. 그 다음 34번에 틀린 거 4번. 포트폴리오는 비체계적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된 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만 상쇄되죠. 체계적은 상쇄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그 36번 정도 괜찮습니다. 자, 순소득은요. 자, 순소득은 우리가 오른쪽에 해설을 잘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순소득은 부채 서비스를 빼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자 비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이 안 된다. 37번 별표 치십시오. 아,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적중됩니다. 자, 우리가 출제요원이 내는 계산 문제는 딱 정해졌어요. 이 37번이란 말이야. 계산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가공기 유용순을 적어놔야겠지.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출제에 많이 나오는 우리가 문제의 틀이에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뺍니다. 기타 소득을 더하고 유효소득이 나오죠. 다 적진 않겠습니다. 영업경비를 빼야 되죠. 그럼 순소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세전 현금 수지와 영업소득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죠. 빼고 세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순소득서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럼 순소득이 1억 4천이 됩니다. 만 원을 빼고 부채 서비스액이 융자 월부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9천을 빼게 되면 자, 세전은 얼마가 되겠어요? 세전은 5천이 되겠죠.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자, 영업소득을 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순위감이라고 하거든요. 영업소득세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을 더하는데 대체충당금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순위감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순위가. 그래서 이자 빼고 감가를 뺀다. 순소득이 얼마입니까? 1억 4천이죠. 그래서 세율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억 4천에다가 자, 우리가 이자가 7천이고 감가가 1,000이에요. 8천이니까 빼면 6천만 원이 되죠. 여기다가 세율이 몇 퍼센트야? 0.3이니까 1,800만 원이 영업소득세가 돼요. 1,800만 원. 그러면 이걸 빼게 되면 어떻게 된다? 3,200만 원이 세후가 된다. 이건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시면 현금 흐름에서 5번 영업경비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이 안 됩니다. 공부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9번은 너무 쉽게 나왔는데 3번에 가시면 요구가 내부보다 커야 투자합니까? 작아야 투자하죠. 내부가 더 커야 되죠.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332페이지로 가시면 41번 자 틀린 거 자 1번 여러 투자안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순영가 내부는 어느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투자 우선이 달라지지 않는 게 아니라 자 이 두 가지를 판단했을 때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순영가가 더 우월하다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42번은 다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이라고 했었죠. 순소득 순수와 종합자본하는 역수예요. 1번이 맞고요. 2번 부채 감당률 잘 뜹니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요. 커야 차입자의 원리금이 지불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총 자산 회전율은 총 자산에 대한 총소득에 대한 순소득이 아니라 조소득에 대한 비율입니다. 대불이 높아지면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겠죠. 싹 다 커져요. 대부 비율은. 채무이익률은 유영 부분이요. 그 유효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우리가 순영업수익이 아니라 유효득이 영업경비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다. 채무는 낮아야 되죠.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3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건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 때도 들었지만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자, 우리가 간평에서는 할인기법이라고 나오는데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다. 그럼 굳이 고려하지 않는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인기법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할인이라는 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 갖고 오니까 현가라는 게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합니다. 현가, 순영가법. 그 다음에 현가해수기간법. 근데 현가라는 게 안 들어간 걸 암기하실 게 우리가 수익성 지수법과 내부순위법도 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기 때문에 얘는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 거는 무조건 안 들어가는 건 회계적 순위법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또 나왔잖아요. 옳지 않은 거 5번. 현가에 수가하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나온다는 거 넘겨볼게요. 그 다음 45번에 1번 또 나왔네. 자, 순영가 내부는 고려하는데 회계적 율법은 고려하지 않고요. 자, 46번에 가시면 틀린 걸 보시면 화폐시장 가치에 연내 나오면 감기예요.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는 감치기수다. 47번에 가시면 순소득은 뭐 여러분들한테 맡기겠고요. 마찬가지로 48번은 뭐 곱해서 더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336페이지 가시면 48번은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이걸 좀 도와드릴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아까 곱해서 더한다는 기대 수익률과는 약간 계산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호황과 불황이 이제 50대 50이 뜨게 되면은 참 여러분들한테는 행운입니다. 그래서 이 50대 50을 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반반씩 잘라서 옆에다 대고 그 다음에 그 퍼센트로서 하나 소수점으로 올 때 고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편법을 좀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가시냐면 48번은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A, B, C가 있다. 자, 얘는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0억이 있으면 20%는 20억, 30%는 30억, 50억은 50%는 50억이거든요. 그래서 요 비중이 이제 그 비중을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나중에 곱해서 더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만 맞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호황과 불황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자, 호황이 불황이 있으면
자, 이게 50대 50이 나오긴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반씩 자르시면 돼요. 만약에 60%, 40% 나오면 0.6과 0.4를 곱해야 되거든. 그다음 무식하게 또 하는 방식은 또 다 해야 되니까 다행이에요. 6, 4 이렇게 나왔죠. 반씩 잘라. 그럼 6의 반은 3이고 4의 반은 2니까 5죠. 이게 곱해. 그죠? 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 4가 나왔죠. 8, 4. 8의 반은 4고 4의 반은 2야. 6을 곱해.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하고 2죠. 10의 반은 5고 2의 반은 1이니까 6을 곱해. 자, 그러면 이제 무식하게 그냥 곱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20에다 5를 곱하면 100이 되고요. 자, 이건 3, 6, 18, 180이 되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300이 되겠죠. 딱 눈대중으로 본다면 580이 되니까 5.8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5번이다. 이렇게 맞히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49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자, 일단은 종합자본환율과 자본회수기간이 순종이에요. 자본회수기간이 우리 총소득 승수, 총초순이거든요. 그럼 얘 두 가지가 역수입니다. 그럼 하나가 염리 10년이 나왔으면 10분의 1, 1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나머지 거에서 고르셔야죠. 4번의 지분환원율은 이제 7%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투지, 사천을 지분투자로 나누니까 8%니까 요게 정답이죠. 다른 것들은 이제 풀어보시고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 자, 50번으로 가시게 되면, 자, 50번의 내용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관리 방법이 좀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답만 보면은 4번 위험관리 요구수는 하향 조정이 아니라 요구는 무조건 상향 조정이에요. 그 다음 51번을 보시면 틀린 거 1번 장래, 요것도 잘 나오는데 장래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면 대출자는 변동 대신 고정이 아니라 고정 대신 변동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풀었듯이 요것도 50대 50이나 잘라갖고 옆에다 곱해갖고 바로바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분산이라는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제가 뭐 특강이나 이럴 때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기대 수익률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54, 55번은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10강이죠. 10강 때 요걸 해드릴게요. 저걸 이제 미리 적어 놓는다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강의입니다. 요거는 전에 우리가 몇 페이지였냐면 교재로 가시면은 아까 페이지 316페이지 14번하고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가 56번만 봅니다. 자, 이거 아까 가공기 유용순이었어요. A는 가능총수속, 공기 유용순이 만들었죠. 유효조소득, 영업경비, 순소득이죠. 그래서 가유순.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이래서 제가 라면을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아까 57번은 제가 했던 순소득과에 대한 게 똑같고, 그 다음에 543페이지 가시면 58번에 틀린 걸 보시면 수익성 지수, 5번에 수익성 합해시한 가치를 고려하죠. 안 한다 그랬잖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9번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344페이지 60번 풉니다. 자, 우리가 할인기법이 아닌 것은 순영가는 들어가요. 해소기간 아니지. 내부순일법 들어갑니다. 수익성지 들어가고 회계적인 일법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하고 미음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맞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62번을 좀 추천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위주로 제가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고 투자로는 이제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특히 355페이지 가시면은 78번 할인기법으로 모두 고르시오. 반평 문제죠. 순영가, 형가, 순영가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순일법까지니까 회계적 순일법은 안 들어가니까 3번이 정답이다. 나오는 게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평 문제와 연결된다는 건 여러분한테 행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에 강의 때 이제 10강을 제가 그 54, 55번을 우리가 풀어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다음 시간에 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식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